한 사람의 말이 어떻게 한 산업의 공기를 바꿀 수 있을까? 한 세대의 전설이 다음 세대의 깃발을 직접 꽂는 그 장면은 어떤 온도일까? 서울 강남 아모르 하우스.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별빛처럼 흩어지던 2025년 7월의 밤은 평범한 기념 파티에서 출발했지만 끝날 때쯤엔 트로트계의 왕위 계승식으로 기억될 운명이었다. 데뷔 41주년을 맞은 서른도의 만찬.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넉넉한 축사가 오가는 사이 지상파와 종편의 핵심 PD들, 굵직한 기획사 대표들, 원로 작곡가와 신의 가수들까지 권력의 심장부가 한 공간에 모였고 보이지 않는 시선과 계산이 바닥 조명처럼 얕고 길게 깔려 있었다. 미스터 트롯 이후 재능 있는 신성이 쏟아진 건 장르의 복이라고들 하지만 전통의 깊이를 이어갈 진짜 후계자는 누구냐는 질문은 아무도 크게 말하지 못한 채 서로의 눈빛에서만 맴돌았다. 그리고 그 질문의 정중앙에 이찬원이 서 있었다. 그는 스포트라이트와 거리를 뒀다. 무대 중앙이 아닌 구석 테이블에서 먼저 잔을 채웠고 원로들에게 90도로 고개를 숙였고 시끄러운 음악 사이로도 타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태도를 잃지 않았다. 과장된 셀프 브랜딩 대신 시대가 잊어가던 예의와 존중으로 자신을 설명하는 방식. 빛을 낮출수록 오히려 존재감은 또렷해졌다. 그 낯선 방식의 빛을 전설은 놓치지 않았다. 만찬이 무르익자 서른도가 무대에 올랐다. 그는 자기 시간을 정리하듯 담담히 감사 인사를 전했고 이내 목소리를 낮춘 채 트로트의 내일을 말했다. 요즘 후배들 재능 참 많습니다. 그런데 가슴을 울리는 노래는 결국 진심에서 나옵니다. 문장이 끝나갈 즈음 그의 시선이 정확히 이찬원에게 멈췄다. 잠깐의 숨 고르기. 장난기 어린 미소. 그러나 무게감은 장난이 아니었다. 내 오랜 소원은 이찬원 같은 청년이 우리 집안의 사위가 되는 거야. 정적이 떨어졌다. 기자들의 손끝이 자판 위에서 얼어붙었고 제작진의 표정이 반박자 늦게 움직였다. 농담인가? 선언인가? 아니면 새로운 라인을 여는 정치적 순간인가? 복잡한 계산이 머릿속을 스쳐가는 찰나 박수가 폭발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다. 선배가 후배에게 줄 수 있는 최고 등급의 공개 인정. 동시에 공식 지목에 가까운 한 문장. 그 무게를 가장 먼저 감당해야 하는 사람은 물론 이찬원이었다. 그는 과장 없이, 떨림 없이,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답했다. 선배님,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영광입니다. 그만큼 더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영광을 부인하지 않고 받아들이되 그 에너지를 개인의 욕심이 아닌 책임과 미래의 노력으로 돌리는 문장. 커뮤니케이션의 정석이란 이런 것일까? 서른도는 그를 껴안았고 객석은 다시 한번 파도처럼 흔들렸다. 그 순간 실시간 검색어에는 사위 드립, 레전드, 용빈 진짜였다 같은 태그가 올라타며 치고 올라갔다. 하지만 이날의 진짜 클라이맥스는 그 다음이었다. 열광이 가라앉기도 전에 이찬원이 조용히 큰 하드케이스 하나를 무대 앞으로 옮겼다. 케이스가 열리자 바닥 조명이 반사돼 영롱한 곡선이 객석을 스쳐갔다. 순식간에 공기가 바뀌었다. 그것은 서른도의 청춘을 관통하던 전설의 기타, 블루 하모니였다. 그가 첫 히트곡을 만들고 무명 시절의 허기를 버텨낼 때 곁을 지켰던 악기. 생활고로 떠나보낸 뒤 더는 시장에서 구할 수 없는 일종의 성문에 가까운 존재. 이찬원은 수개월 동안 흩어진 인터뷰와 기사, 흑백 무대 자료를 모아 당시 사양을 복원했고 일본의 장인 쿠로사와 겐지에게 이메일을 수십 차례 보내 설득한 끝에 부품 하나까지 고증을 거친 리메이크를 완성했다. 대략 1,000만 원에 달한다는 비용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상대의 시간을 공부한 정성. 선배의 손끝 각도와 표정까지 따라가 본 이해가 값어치였다. 이 기타를 통해 선배님의 그 시절 열정을 우리가 잊지 않길 바랐습니다. 이찬원의 문장이 끝나자 서른도는 말을 잊었다. 그는 기타의 곡면을 천천히 쓸어내리며
그 어떤 수식어보다 깊은 눈물을 조용히 흘렸다. 카메라 뷰파인더를 보던 한 PD는 눈물이 렌즈를 흐려 초점을 잃었을 정도라고 나중에 털어놨다. 5분 남짓. 박수도, 큐사인도 없었다. 그 시간은 두 사람의 것이었고 동시에 모두의 기억이 되었다. 현장은 즉시 계산을 시작했다. 방송사의 캐스팅 테이블이 뜨거워졌고 기획안의 제목이 바뀌었다. 누군가는 단독 리얼리티를, 누군가는 음악 다큐를, 누군가는 해외 투어 동행 프로그램을 이야기했다. 오늘부로 트로트계는 2000원 이전과 2000원 이후로 나뉜다. 중견 관계자의 마른 과장이 아니었다. 팬덤의 반응은 더 솔직했다. 진심은 결국 통한다. 사위 한마디로 끝난 줄 알았는데 기타에서 무너졌다. 커뮤니티에는 두 사람의 시간을 엮은 헌정 영상이 줄지어 올라왔고 이름을 나란히 올린 기부 프로젝트까지 퍼져나갔다. 어떤 밤은 뉴스가 되고 어떤 밤은 역사가 된다. 이 밤은 후자였다. 왜 이 장면이 사건이었는지 이유는 단순하다. 첫째, 계승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증명했다. 선배의 한 문장은 상징을 열었고 후배의 한 선물은 그 상징의 내용을 채웠다. 둘째, 태도가 브랜드가 되는 과정을 온전히 보여줬다. 겸손은 자신감의 반대말이 아니라 실력의 바탕을 단단히 붙잡는 방식이라는 것. 셋째, 트로트의 미래가 재능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는 사실, 역사와 사람을 이해하는 감각, 관계를 다루는 품격, 그리고 맥락을 읽는 공부. 이 세 가지가 더해질 때 비로소 다음 시대의 얼굴이 된다는 사실. 이찬원은 그 세 가지를 한밤의 장면으로 번역해 내보였다. 서른도의 한마디, 내 사위가 되어다오는 결국 후계자 지목의 은유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 말이 영원히 남으려면 그 다음 장면이 필요했다. 하드케이스가 열렸고 복원된 기타가 무대 위로 들어왔다. 선배의 청춘과 후배의 성실이 악기의 울림판 위에서 만나면서 문장은 서사가 되었고 서사는 기준이 되었다. 이후의 모든 잣대는 이날의 디테일을 복사해 갈 것이다. 누군가가 다음이라 불리기 위해선 이 정도의 공부와 이 정도의 배려, 이 정도의 결이 필요하다는 합의. 그 합의는 한밤에 내려졌다. 산업의 입장에서 보자면 파급은 이미 현실이 됐다. 캐스팅 문의가 몰렸고 브랜드의 러브콜이 이어졌고 옷의 탐색전도 시작됐다. 그 가운데서도 이찬원의 한 문장은 계속 귓가를 맴돈다. 그만큼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쉬운 말이지만 이 밤을 통과한 뒤에 그 다짐은 가벼울 수 없다. 그는 선배의 눈물을 상징으로 소비하지 않고 기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기준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든다. 그러나 기준이 있어야 오래간다. 왕관의 무게는 고개를 숙인 사람만이 버틴다. 무엇보다 이 밤은 트로트가 어디에서 출발했고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의 지도를 다시 그렸다. 오래된 멜로디가 낡은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지는 방법이 무엇인지, 예능의 빠른 박자 속에서도 노래의 중심을 지키려면 무엇을 더하고 무엇을 덜어야 하는지, 후배가 선배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최고의 수업이 무엇인지. 정답은 한 장면 안에 있었다. 상대의 시간을 공부하는 일, 받은 사랑을 연구해서 돌려주는 일, 그리고 그 과정을 장식이 아닌 태도로 만드는 일. 그게 바로 이날 이찬원이 보여준 1000만원짜리 진심의 실체였다. 이제 질문은 바뀌었다. 그가 트로트의 미래가 될까? 가 아니라 그가 그려갈 트로트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이찬원은 이미 답을 향해 첫걸음을, 후배의 야심을 선배의 역사 위에 얹는 방식으로, 팬의 열망을 장르의 품격으로 환원하는 방식으로 뗐다. 어떤 역사는 아침에 쓰이지만 더 많은 역사는 밤에 태어난다. 그리고 이 밤은 다름 아닌 진심으로 완성됐다. 샹들리에가 꺼지고 포토월이 비어도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하드케이스가 열리던 순간의 빛과 그만큼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는 한 문장이 남아있을 것이다. 그게 바로 계승의 온도다.
그리고 그 온도가 식지 않는 한 트로트의 다음 페이지는 이미 작성 중이다.